네,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입니다. 그대로 6단원 토의하여 해결해요에서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알맞은 주제를 정해서 의견 나누기입니다. 206쪽에서 211쪽이에요. 206쪽의 그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을 찾아봅시다. 조별 활동을 하나 봐요. 우리도 코로나가 없었으면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이번 조사 활동을 할 때 할 일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역할 분담을 하나 봐요. 이제 이거는 도서관인 것 같고, 휠체어를 탄 학생이 있네요. 위에는 어떤 책이 있을까? 휠체어 안 탄 학생도 궁금해하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복도에서 뛰었나 본데 뛰면 안 되죠? 근데 넘어졌나 봐요. 그래서 울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물음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토의하고 싶은 주제를 찾아보세요. 첫 번째가 모둠 활동, 두 번째가 도서관이고, 세 번째가 복도에서 넘어진 사례 이런 게 있었죠. 그다음 자신이 토의하고 싶은 주제와 그 주제를 고른 까닭을 써보세요. 위에 네 개 상황 중에서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거기서 주제와 주제를 고른 까닭을 적어보라고 하네요. 이건 선생님이 같이 해주는 그런 유의 문제는 아니죠. 다음 207쪽입니다. 토의 주제. 토의 주제에 항상 그 판별하는 기준이 3개 있었죠.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 문제인가요? 만약에 토의를 하면은 모두와 관련이 있어야 좀 다 같이 참여할 맛이 나겠죠. 그래서 모두와 관련이 있는지. 다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인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여야 되죠. 또 거기서 나오는 토의에서 나오는 결론도 실천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하냐? 해결 방법 찾을 수 없는 것만큼 좀 공허한 게 없죠. 시간 낭비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죽고 나서 천국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토의 주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음,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제인가요? 토의를 통해서 얻은 결론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유의미한 토의였다고 할 수 있겠죠. 토의를 해서 결론을 얻었어요. 근데 그 결론으로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이것 역시 토의로 시간을 날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런지 이야기해 보세요. 토의 주제로 알맞은가요? 그런 거 보라는 거예요.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의 주제로 적합해요. 다른 주제로 찾아봐요. 다음은 208쪽입니다. 토의 주제를 쓰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이제 문제 상황을 여러분이 정하고, 토의 주제 정하고, 내 의견, 그다음에 그 의견이 좋은 까닭. 그때 이제 의견이 설득력 있도록 주장을 개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당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내 의견이 어떤 점에서 좋은지 자세히 제시합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문제 상황. 이제 체육 수업이 있다고 칩시다. 운동장에 나갈 때 친구들이 줄을 빨리 서지 않아서 먼저 온 친구들이 매번 기다립니다. 약간 이런 게 있죠.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은 그냥 그 쉬는 시간 종 치자마자 바로 내려가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또 체육을 좋아하지 않거나 좀 늦게 나가는 친구는 이제 거의 종 치면 내려오는 그런 친구도 있죠.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우리 수업이 40분, 10분, 40분, 10분 이렇게 수업과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종 칠 때쯤 내려오는 친구들로 인해서 체육이 40분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문제 상황 다시 말해볼게요. 운동장에 나갈 때 친구들이 줄을 빨리 서지 않아 먼저 온 친구들이 매번 기다립니다. 늦게 나온 친구가 보통 줄을 늦게 서요. 그래서 토의 주제, 운동장에 나갈 때 빨리 줄을 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내 의견, 친구들이 빨리 줄을 서도록 3분 모래시계 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분 안에 모두 줄을 서면은 학급 칭찬 점수를 올리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해 볼 수 있겠죠. 주장을. 그다음에 의견이 좋은 까닭, 3분 모래시계를 사용하면은 첫째, 주어진 시간을 눈으로 확인하기 쉬워서 친구들이 빨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떨어지는 게 시간이 간다는 거를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바로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학급 칭찬 점수를 올리면
친구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뭐 상점 같은 걸 운영을 하면은 그 상점을 줌으로써 학생들이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의욕이 있겠죠. 의욕이랑 동기가 유발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 상황 설정하고 토의 주제도 설정하고 내 의견, 그다음에 근거, 그다음에 그 의견이 좋은 까닭까지 해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209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쓴 거, 방금 전에 208쪽에서 쓴 거를 기준으로 뭐 글로 쓰고, 그다음에 고쳐 쓰기 기준에 따라서 고쳐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주의해야 할 것들, 듣는 사람을 고려해 알기 쉬운 표현으로 씁니다. 여러분이 뭐 글을 쓸 때 아니면 뭐 연설, 말을 할 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즉시 말하는 게 있고 글을 쓴 다음에 말을 하는 게 있죠. 근데 이 모든 거의 공통점이 글을 쓰든 말을 하든 글을 쓸 때는 이 글을 읽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독자, 말을 할 때는 내 말을 들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청자 등을 고려해서 표현을 써야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도 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뭐 맡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수업할 때는 정말로 말을 풀어서 쉽게 해야 되고, 여러분은 이제 뭐 그래도 초등학교에서는 많이 배우고 똑똑한 5학년에 해당이 하니까 선생님이 뭐 아까 전에도 뭐 모래시계가 있으면 뭐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바로 시간 가는 걸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용어를 써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제 1학년한테 가서 운동장에 줄을 설 때 3분짜리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으면은 모래가 떨어지니까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죠. 이러면 초등학교 1학년에는 한글도 못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 긴 설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글을 쓸 때든 말을 할 때든 뭐 듣는 사람이든 읽는 사람이든 고려해서 알기 쉬운 표현으로 씁니다.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써주면 돼요. 약간 그런 느낌. 다음, 문제 상황과 자신의 의견, 그 의견이 좋은 까닭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토의 주제에 대한 글을 완성합니다. 그 문제 상황, 아까 뭐 선생님이 말했죠. 문제 상황이 있고 토의 주제가 있고 내 의견이 있고 근거가 있고 그 의견이 좋은 까닭, 이걸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토의 주제에 대한 글을 완성하라, 그거였고, 쓴 글을 살펴보고 고칠 점을 찾아 고칩니다. 뭐 호응관계, 띄어쓰기 뭐 그런 거 고쳐볼 수 있겠죠. 또 선생님이 이거는 글, 문단, 문장, 단어 순으로 고쳐보라고 말을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쳐쓰기 기준, 이거는 그 여러분들 의견 제시할 때 보던 기준이랑 같죠? 토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나요? 네, 주제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다음 주장과 근거가 알맞나요? 주장과 근거가 알맞아야겠죠? 마지막으로 실천 방안을 제시했나요? 실천 방안이 있어야 유의미하다 했어요. 다음 이제 실제 토의하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평가를 화요일에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거고, 그럼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실제 토의하기. 토의하고 나서 토의 주제에 맞는 내용을 말했나요? 하고 그 다음에 알맞은 주장과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했나요? 의견의 장단점을 자세히 제시했나요? 토의에 활발하게 참여했나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잘한 점이나 노력할 점. 선생님도 평가를, 이 요소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학급 회의 겸 토의를 할 때. 다음 이제 단원 정리. 우리가 이 토의하며 해결해요 단원, 토의하여 해결해요 단원 이제 마무리 정리예요. 토의 절차, 토의 주제 정하기, 의견 마련하기, 의견 모으기, 의견 결정하기. 그 선생님이 말했죠. 여러분들이 그 등교 수업날 이거 이름 적어보는 거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그 여기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용어는 조금 어긋났었죠. 그래서 토의 주제 정하기, 의견 마련하기, 의견 모으기, 의견 결정하기. 또 이 각 단계에 해당하는 여러분이 해야 할 거는 그 앞에 찾아보면 우리 등교 수업 한 날에 적혀 있었죠. 그 교과서 앞에 찾아보세요. 기억이 안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토의할 때 지켜야 할 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말한다. 다른 의견의 장단점을 생각하며 듣는다. 뭐 토의 주제에 벗어난 의견은 말하지 않는다. 또 여기에 뭐 추가하자면은 발언권을 얻어야 됐죠. 그 중간에 친구의 말을 자르고 들어와서 이제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친구 의견과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사람끼리 다 같은 한 마음이 될 수 없는데, 그럼 이제 친구의 의견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는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 뭐 A가 하기 싫으면은 왜 A가 하기 싫고, 그래서 나는 B라고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난 A 싫어,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대안. 그 다음에 소유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말하지 않는다, 아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무엇을 배웠는지, 새롭게 한 내용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해서 이렇게 해서 국어 수업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과제는 206쪽에서 211쪽 풀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